자, 오늘부터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얘기를 할게요. 식에 대한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식의 종류가 있는데 식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뉠 거거든. 식의 종류라는 게 등식이라는 것도 존재하시고요. 부등식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등식이라는 애가 있고 부등식이라는 애가 있는데 자, 등식이랑 부등식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딱 하나야. 등식은 뭐를 사용한 식이야? 얘는 등호를 사용한 식이에요. 그럼 부등식은 뭘 사용한 식이겠어? 부등호를 사용한 식을 갖다가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이 등식이라는 거 안에 우리가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자, 이 등식이라는 거 안에 무슨 식이 있냐면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고 항등식이라는 게 있어. 그럼 방정식은 정의까지 다 써줄게.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자, 이거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자, 항등식은 자, 잘 들어놓으세요.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야.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 그래. 자, 그럼 목적성 자체를 좀 생각을 해볼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파트를 접근을 해야 되냐? 원래는 이제 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참이 되는 값을 갖다 찾는 게 목적이야.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미지수의 값이라는 건 다시 여기서 참이 된다. 그러니까 참이라는 게 등호를 성립하게 해주는 애가 참인 거지.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라 그러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 또는 뭐 근 이런 얘기를 하고 미지수의 값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방정식의 목적은 이 해를 찾는 것이 목적이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자 치자면 예를 들면 이거 되게 단순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것들 하잖아요. 2x에다 더하기 5를 했는데 얘가 지금 7이에요.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1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방정식은 이러한 값들을 찾는 게 목적이었던 거야. 이게 목적인데 이제 항등식이라는 파트를 들어왔을 때 여기서의 목적은 뭐냐? 항등식은 이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참인 거야. 그러면 내가 등호를 만족하도록 하는 애를 찾는 게 목적이겠니? 다른 게 목적이겠니? 다른 게 목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니 어쨌든 간 내가 왼쪽 식이나 오른쪽 식에 뭐 미지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무조건 참이 될 거잖아. 무조건 등호가 성립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없이 항상 참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조건 등호 성립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없이 항상 참이라는 거에 목적은 그럼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중학교 1학년 때도 했어 이거.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x에다가 더하기 5를 했어. x에다 더하기 5를 했어. 근데 여기서 ax에다가 더하기 b가 있대. 얘가 x의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성립하는 게. 자, 그렇다라 했을 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a는 뭐가 돼요? a 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고 1이 되어야 하는 거고 b 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 5가 되어야 하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럼 잘 봐봐. 잘 우리가 좀 쳐다봤을 때 미지수를 우리가 기준 잡았을 때 얘는 지금 x의 값 관계없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야. 그럼 잘 보세요. A랑 B라고 하는 거는 이 식에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지? A랑 B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뭘 뜻하는 거야? 이름이 뭐겠어? 무슨 수? 개수. 그러니까 항등식에서의 목적은 이거였던 거야. 아, 너한테서의 목적은 미지수의 값을 찾는 게 아니라 너한테서의 목적은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미정 개수라고 그래요. 이런 거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이라서 미정 개수를 찾는 거지. 미정 개수 찾기가 자, 이 파트의 목적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래서 이 미정계수를 찾는 것이 목적이라서 이 미정계수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좀 할 건데 그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미정계수법은 우리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냐? 지금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너희들이 이 식을 갖다 봤을 때 A가 1인 거랑 B가 5인 거를 어떻게 찾았어? 왼쪽 오른쪽 뭐 했지? 비교한 거 아니야? 왼쪽에 있는 숫자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비교한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개수 비교법이라고 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것을 개수 비교법을 하는데 어쨌든 난 이 생각을 해봐. 내가 어떤 숫자를 이 식에다 집어넣더라도 무조건 왼쪽과 오른쪽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지. 내 말 이해돼?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볼게. 내가 그럼 x에다가 0이라는 숫자를 하나 대입해보자. 내가 왼쪽에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오른쪽에 있는 x에다 0을 대입하면 b 값이 얼마로 나와? 5라고 이렇게 등호가 만들어지겠네? 그럼 a를 찾고 싶으니까 이번에는 x 자리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볼게. 1을 대입해볼게. 1 대입하면 여기가 얼마 될 거냐면 6이 될 거야. 자,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뭐 나오냐면 a 플러스 b가 될 거야. 근데 b값이 5인 걸 알고 있으니까 b가 5인 걸 알고 있으니까 a는 1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이해돼?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했냐면 x에다가 어떤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신 거죠. 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치 대입법이라고 해요. 자, 개수 비교법이라는 건 뭐 하니까 좌변 우변에 개수를 비교하시는 방법이신 거고, 자, 수치 대입법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쓸게요. 적당한. 자, 책이랑은 좀 다르게 써주는 부분도 있을 거야. 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이 적당한 숫자라는 의미 자체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자, 예를 들면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느낌이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x야. 3x에 플러스 5가 있거든. 얘가 ax에 플러스 b랑 같대. 자, 그럼 누가 봐도 a랑 b가 3대고 5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거든. 근데 이거에 대한 지금 접근 자체를 수치대입법으로 해갖다 쳐보자. 수치대입법으로 내가 접근할 건데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며.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상관없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x에다가 1억을 집어넣고 쳐보자. 그러면 얘는 지금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 플러스 5까지 되는 거고 얘가 1억을 집어넣었으니까 1,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 A에 플러스 B를 보고 있는 거야. 이거랑 하나를 더 대입해야 되니까 이번에 X에다가 마이너스 2,500을 집어넣었다 쳐볼게. 이거는 그냥 보여주는 거야. 이거 되게 진지하게 보지 마. 진지하게 보지 마. 저걸 미친 짓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너희들은 내가 이러한 숫자들을 내가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 순간 와, 진짜 미쳤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계산 자체가 편해 불편해? 굉장히 불편하지. 고작 나는 숫자 여기 A에 있는 숫자 하나 B에 들어간 숫자 하나 찾는 건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숫자 넣을 필요 있어 없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값들을 찾기 위해서 적절하게 그냥 A에다가 0 하나 집어넣어보고 A에다가 1 하나 집어넣어보면 구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이 이해돼? 자,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시는데 주로 자, 여기서 좀 얘기를 해주자면 굳이 좀 이제 너희들이 문제 풀 때 편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이 적당한 숫자를 주로 1이나 뭐 0이나 마이너스 1 정도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네, 그쵸. 저기 뒤에 맨 뒤에 있는 학생 하나 주워주고 여기. 여기까지 해냈니? 여기까지 해냈니? 자, 그래서 이정계수법을 갖다가 이렇게 구할 것을 갖다가 편집. 갑자기 책 나눠준다고 말이 꼬였어. 편집할 거. 지금 편집 좀 잡는 중이야. 궁금한 게 하나 있어. 혹시 학원 오기 전에 엄마랑 싸웠어? 아니야? 근데 왜 다들 눈빛에서 화가 있어? 왜 눈에서 왜 화를 내? 눈빛에서 왜 쟤 뭐라는 거야? 이 왜 이런 표정 지어? 되게 무한하게.
자, 볼게요. 그러면 더 가봅시다. 자, 그럼 얘네들 이제 항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 분명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문제 자체가 선생님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야. 항등식이라는 얘기를 언급을 할까 안 할까? 잘 안 해. 그럼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이 녀석이 항등식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 항등식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뭘 갖고 하는 거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정의대로 보세요. 이 관계없이라는 말이 들어가시면 일단 항등식이에요.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자,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들어가시면 일단은 항등식인 거야. 여기까지에 대해. 근데 이 인간들이요, 이 수학하는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냐면 굉장히 줄여 쓰는 걸 좋아해. 말이 길면 안 좋아해. 요즘 세대 같지 않니? 덕화 이런 덕화는 너무 옛날 거거든요. 스카. 이 스카를 내가 얼마 전에 알았어. 슬펐어. 그래서 그래도 작년에 알았으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알았거든. 자, 어쨌든 볼게요.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들어가. 그러면 이 관계없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게 항등식임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게 항등식의 표현.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자,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럼 네 글자잖아. 좀 줄일 거야. 네 글자도 길어서 좀 줄이면 임의의 실수 뭐뭐라고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 너희들 봐야 되는 건 임의의야. 임의의 실수 XY. 뭐 임의의 실수, 뭐 K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자, 요것도 이제 세 글자도 기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실수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까지 딱 들어갔다. 그러면 얘네들 모두가 다 항등식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법인 거야. 여기까지 되지?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항등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할 거니까, 자, 얘네들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자, 항상 모든 단원에 대해서 뭔가를 새롭게 배우잖아. 그럼 걔네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얘기하는 성질들이라는 건 인간으로 치면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는 모든 성질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항등식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자, x에 대한 미리 좀 써놔보자.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가 나와. 그럼 여기 이 멘트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멘트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식 자체는 지금 문자 하나만 다루라는 보장이 없어. 여러 개의 문제를 다룰 수도 있거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다룰 수도 있어. x, y가 될 수도 있고 x, y, z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몰라. 근데 걔네들에 대해서 기준을 잡자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우리가 식을 정리하실 때 내림차순 정리를 하든지 간에 오름차순 정리를 하든지 간에 그 문자에 대한 기준 문자가 반드시 존재할 거다. 그 기준 문자는 항상 문제 맨 첫 말에 나와요. 얘가 기준인 문자야. 그럼 너가 기준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가 다 무슨 취급이 돼야 된다? 숫자 취급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해야되지. 자,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 현재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 내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ax의 플러스 b가 0이면, 자, a는 0이시고요. b도 0이셔야 되죠. 자, 이게 항상 기본이에요. 얘가 기본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서 보시면 첫 번째 36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있는 거야, 주원아. 줄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 여기 기본이야. 내가 이게 왜 기본인지에 대한 설명을 다 해줄게. 자, 그럼 그 밑에 식에 이렇게 쓰여 있을 거야. 자, ax의 플러스 b라고 하는 애가 a 프라임 x의 플러스 b 프라임이야. 자, 이거 지금 잘 들으세요.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항상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걸 통해서 새로운 걸 유도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나는 이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기본 사실을 알았어. 이걸 알았어. 그럼 나는 이걸 통해서 얘를 유도해낼 거야. 그럼 무슨 일을 할 수밖에 없냐? 우변을 무조건 0으로 만들라야. 우변을 무조건 0으로 만들라 치면 너 이항시키고 너 이항시킬 거야. 그럼 보세요. x랑 x로 묶을 수 있고 a 마이너스 a 프라임에 x라고 하는 것과 b 마이너스 b 프라임이 0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내가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이 녀석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a-a 프라임이 0이어야 되고 b-b 프라임이 0이어야 되는 거니까 a랑 a 프라임이 같을 수밖에 없고 b랑 b 프라임이 같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있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문자가 항상 기준 문자가 되는 거야. 요꼴로 항상 세팅하시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지금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얘기가 나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 k의 값에 관계없이 어쩌고 저쩌고야. 자, 그러면 항상 k를 가진 애랑 가지지 않은 애로 분류를 시키는 거야. 나눗셈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무슨 식을 만들어버리면 이 나눗셈 한 것의 검산식이 결국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항등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 항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전체적인 목적은 뭐냐면 요 다음 파트에 나올 거야. 바로 다음에 나올 거야. 이 나눗셈이 항등식이라는 거고 검산식도 항등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고 싶은 거야. 필요한 것만 골라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결국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 나머지다. 이 나머지에 조금 관심을 두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빨리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나가는 과정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전 다음 페이지 보면서 문제를 좀 하나씩 보면서 좀 따져가 볼게. 자, 필수 4번 문제부터 보자. 자, 필수 4번 문제. 첫 번째 문제 이렇게 x의 세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이거를 x제곱에 마이너스 3x의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자,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뭐가 되도록 하는 거냐면 2x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b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를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너로 나눈 나머지가 지금 2x 플러스 1이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간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뭐뭐가 지금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냐면 자, 나눔을 당하네. 나누는 식, 나머지. 얘네가 이게 모두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야 나눗셈 식을 쓸 수 있지. 여기까지 이해돼? 얘네가 좀 제대로 잘 이렇게 있어야 이 녀석들이 잘 있어야 우리가 이거를 fx가 gx에 qx에 플러스 rx에요 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지금 문제 읽어봤더니 나눔을 당하는 애 있어. 나누는 애 있어. 뭐가 없니? 나머지 되어 있는데 뭐가 없어? 몫이 없지. 자, 우리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그걸 뭘로 잡을 거냐면 없으니까 당연히 미지수로 놓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없는 걸 내가 막 만들어낼 수 없잖아. 이걸 미쳤다고 직접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 항상 쓰실 때는 검산식으로 쓰시는 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검산식으로 쓰는 거야. 쓸 때 봅시다. 이걸로 몫이 없으니까 그 몫 부분을 이제부터 뭐라고 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QX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뒤에다 써주는 건데 그 나머지가 2x 플러스 1입니다 까지 써주면 되는 거야. 항상 시작은 여기부터야. 나눗셈에 관련된 문제를 쓸 때는 나눗셈에 관련된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반드시 이 검산식으로 써놓고 시작하시는 거야. 근데 식들을 쫙 가볼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항상 무슨 식일 수밖에 없다고요? 항등식이요. 얘가 항등식이라는 거는 목적 자체가 그럼 뭐가 돼야 돼? 아까 항등식을 푸는 목적이 뭐라 했지? 뭐 찾기 하는 거라 했지? 항등식의 목적은? 그렇지, 미정계수 찾는 게 목적이야. 어차피 얘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미정계수가 여기서 누구였어? a랑 b라고 하는 애가 현재 미정계수가 되는 거지. 그럼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 맞니?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었지? 계수 비교, 수치 대입.
근데 내가 이거 개수를 비교하려 치는데 지금 개수 비교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안 돼? 안 돼. 왜? 얘를 몰라. 그럼 간혹가다 이런 애도 있어. 선생님 직접 나눗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직접 나눗셈 하시면 되는데 너무 힘들지 않니? 심지어 얘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걸 직접 나눗셈에서 여기서 미지수를 또 잡고 가겠다고? 그럼 미지수 너무 많잖아.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요? 그럼 결국에 나한테 선택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되게 중요한 마인드야. 되게 중요한 마인드야. 너희들이 어차피 나머지 정리를 항등식을 너무 힘들어하거든. 나머지 정리 너무 힘들어할 거거든. 근데 내가 해주는 말을 잘 따라오세요. 나눗셈을 했어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에서 할 수 있는 건 개수를 비교하거나 수치를 대입하는 거예요. 선택지가 2개 있는 거야. 뿌이뿌이 이런 거 아니야? 2개 있어. 내가 여기부터 적어야지. 개수를 비교하거나 수치를 대입하는 거야. 근데 상황을 봤는데 개수 비교가 좀 힘들어. 그럼 뭐밖에 안 남니? 수치 대입밖에 안 남지. 수치 대입하는 게 좀 힘들어. 그럼 뭐밖에 안 남니? 개수 비교밖에 안 남지. 이렇게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문제에 따라 선택을 하시는 거야. 그럼 적당한 숫자를 내가 대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얘가 항등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암묵적으로 얘가 항등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적당한 숫자를 골라서 대입을 할 거야. 근데 잘 봐봐. 얘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너를 좀 없앴으면 좋겠어. 그럼 너를 없앨 수 있게끔 해주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 숫자를 뭘로 만들어버리면 될까? 그렇지. 0으로 소멸시켜버리는 거야. 사라져라. 그럼 얘가 결국에 진짜 현타오네.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으면 되는 거지. 얘는 뭔지 모르니까 여기 앞에서 찾는 거야. 근데 잘 보니까 얘가 무슨 분해가 가능해? 인수분해가 가능해. 결국에 얘를 x-1이라는 것과 x-2라는 것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qx가 되시는 거고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두시면 적절히 내가 너를 0으로 만들어준 x값에 x에다가 1이라고 하는 것과 x에다가 2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시킬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내가 1이라는 숫자를 좌변에다가 딱 대입을 해보자. 1 대입했고 1 대입했으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시는데 1을 집어넣는 순간 얘네들 모두가 곱하기 연결이라 여기 전체가 싸그리 빵이 되시지. 1 집어넣었으니까 그만큼의 값이 얼마가 되겠어?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관계에서 지금 하나 만들 수 있는 거 a 플러스 b라고 하는 애가 일단 2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고 2라는 값도 여기다 딱 대입해보면 8 플러스 2a에 플러스 b가 되시는데 전체적으로 또다시 한번 얘가 더 뭐가 돼요? 빵. 그리고 여기다 2 집어넣을 거니까 그 계산 결과가 5가 될 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2a에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 되시겠죠. 그럼 두 개의 식을 또 적절히 연립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시니까 너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a가 되고 날라가셨고 그대로 내려와서 얘가 5가 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5인 걸 집어넣으면 b값은 7인 걸로 미정 계수를 찾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근데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하나 더 보죠. 자, 밑에 있는 문제를 하나 더 보면 최대한 진짜 쉽게 설명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사실 다 불필요한 말들인데도 다 집어넣고 얘기해주는 중이야.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x 세제곱이에요. x 세제곱이고 플러스 ax 제곱 그 다음에 bx 플러스 2가 자, 바로 써버릴게. 이거가 x 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 a, b 값을 구해달래.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얘가요 이걸로 나눴더니 나눠 떨어질 건데 그럼 나머지가 0이란 얘기 아니야? 그치? 나머지가 0이야. 몫이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일단 이렇게 써놓고는 볼게. 이걸로 끝났어. 이상해. 얘는 흥분하지 말자. 수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말이 좀 빨라져. 좀 빠르지 말이. 아니야? 안 빨라?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아서. 이 정도 속도로 얘기하는 건 너무 루즈하니?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해? 그래.
이렇게 놓으면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상태니까 적절히 대입해서 볼 수 있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적절한 어떤 숫자를 대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좀 비교를 해볼게.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몇 차지? 3차지. 현재 여기 있는 애는 몇 차예요? 2차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2차식이 주어졌고 얘가 이제 3차. 여기서 지금 2차가 주어졌어. 그럼 이 3차는 도대체 2차랑 몇 차를 곱해야 3차가 만들어지지? 1차를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럼 1차를 곱하려 치는데 최고차 한계수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너도 1이라는 걸 이용하면 뭐 이렇게 x를 만들 수 있겠네? 여기까지는 이해돼? 그리고 나서 뒤에 어떤 숫자가 올지를 좀 고민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저 뒤에 들어가는 숫자는 상수지 않니? 2잖아요. 얘가 1이시잖아요. 그럼 1이랑 얼마를 곱해야 2가 나오겠어? 2를 곱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서 조금만 한 단계만 좀 올리자. 지금 여기에 책에는 안 실려 있을 건데 한 단계만 조금만 더 올렸다 치면 한 단계만 조금만 올릴게요. 시간 문제야. 나눗셈 문제가 좀 심화적으로 좀 어렵게 나왔다 쳐줘. 했을 때 항상 제일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면 좌변과 우변의 좌우의 차수 비교가 제일 첫 번째야. 내가 왼쪽에 있는 식의 차수도 뭔지 모르고 오른쪽에 있는 차수도 뭔지 몰랐을 때는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차수를 비교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fx의 뭐 전체 세제곱이에요. 제곱만 할까? 제곱인데 얘가 x제곱에 fx에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야. 비비나 주면 안 돼? 정신 똑띠 차려. 이거 조금 어려워지는 거야. 이런 문제 나중에 볼 거야. 지금 우리가 레벨 1이니까 아직 처음이니까 이런 것까지는 다루지 않겠지만 나중에 갈수록 이런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때를 위해서 내가 미리 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얘가 몇 차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를 제곱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돼.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건 뭐냐면 차수를 비교해서 차수의 결정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식을 세팅하시냐면 얘가 몇 차인지를 모르잖아요. 얘가 몇 차인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우리가 n차라고 이렇게 놓는 거야. 그냥 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x의 n차라고 이렇게 놓는 거야. 그냥 최고차항도 필요 없어. 차수만 볼 거야. 차수만 보는 거야. 최고차항도 필요 없고 그냥 차수만 보는 거야. 근데 너를 갖다 제곱했으니까 전체에 지금 제곱이 되면서 좌변에 있는 차수가 몇 n차가 되냐면 2n차가 되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너가 지금 현재 최고차항이 나오는 모양으로 생길 건데 너가 현재 n차예요. 근데 거기다가 2를 갖다 곱했잖아. x제곱을 곱해지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면 x의 n제곱에다가 x의 제곱을 갖다 이렇게 탁 곱했다라 치면 얘는 x의 n 플러스 2차라고 해서 지수법칙 쓸 수 있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얘가 지금 결국 그럼 뭐랑 같아야 되면 n 플러스 2차랑 같을 거니까 너랑 같대? 그러면 n은 현재 몇 차? 1차라고 맞죠? 2차죠? n이 현재 2차라고 해서 너의 차수를 결정할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여기까지 이해돼? 너무 어렵냐? 요즘도 좀 어려워. 근데 이게 나중에 나올 거야.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나중에 이런 것도 나올 거기 때문에 피할 순 없어. 근데 우리가 뭔가를 잘 모른다라 치고 한 등식이라는 게 너무 확정이 됐을 때는 차수를 결정하는 것을 갖다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쓸 거냐? 차수 비교를 하거나 차수 비교를 하거나 또 다른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개수를 비교하는 거가 있어요. 개수 비교인데 최고차항.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떠한 다항식을 유도해내는 방법을 하나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모든 아이디어가 결국은 뭐를 이용하고 있는 거냐면 계수, 비교, 법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중에 항등식 문제들 중에서 좀 어렵다 치면 대부분 계수 비교야. 대부분. 그래서 그냥 알아두시고 요거 좀 지울게요. 지금 이런 게 있다 정도 끄덕끄덕하고 아 저런 게 있구나 나중에 저런 걸 하겠구나 정도까지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제 문제를 좀 이제 시작을 해보면 아까랑 똑같아. 계수 비교인데 이미 다 완성이 됐으니까 2차가 나올라 치면 이렇게 곱해서 2가 나올 거고 이렇게 곱해서 1이 나오겠죠. 그게 여기 있는 2창이랑 같으실 거니까 A가 될 거고 자 1차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여전히 또 2랑 1 나오시네. 얘가 또 B랑 같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 그렇게 힘든 문제들은 아니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5번 문제를 좀 봅시다. 진짜 웬만하면 되게 천천히 해주고 있는 거야. 원래 같았으면 수르륵 나갔을 거야. 여기 막 깊이 있게 깔만한 건 방금 전에 그런 거. 자 볼게. 등식 3x 세제곱이에요. 3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의 플러스 2는 자 a의 x 마이너스 1의 전체 세제곱이고 플러스 b에 대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플러스 c에 대해서 x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d인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밑줄 쳐볼래?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이걸 바라보는 관점을 내가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줄게.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줄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를 풀러치면 아니다. 애당초의 시작이 이거거든요. 애당초의 시작이 너를 너로 표현하세요야. 이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주고자 하는 거는 너를 너로 표현하세요인데 잘 보세요. 얘는 그냥 x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표현되는 것까지 이해되니? 좌변의 입장에서만 보는 거야. 좌변만 바라봤을 때 3차고 2차는 없어요. 그리고 1차고 그 다음에 상수니까 좌변을 x에 대한 내림 차순 정리를 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애를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모두가 다 어떤 식으로 써져 있어? x-1의 세제곱, x-1의 제곱, x-1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이라고 생각해도 돼. 문자를 살짝 바꿔서 그냥 살짝 숫자를 바꿔서 너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했구나 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요런 것도 있는데 그럼 너를 갖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조립제법이라는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조립제법 이용을 할 건데 자 3차부터 이제 조립제법은 숫자만 쓰시는 거니까 3이시고 2차 한계수 없어서 0이시고 1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1이시고 그 다음에 얘가 2가 되고 너를 갖다 나눌 거고 그 다음에 관점을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거야. 하기 전에 또 관점 하나 더 얘기할게. 너를 너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바라봐도 되는데 지금 다른 관점에서 입장에서 얘가 뭘 뜻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까? 목과 나머지의 변형이야. 목과 나머지를 변형하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조립제법 연속으로 하는 거야. 조립제법을 계속 해나가는 건데 그 의미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연조립제법이라고 해요. 연조립제법이라고 하고 뭘 선택할 거냐? 1로 계속 나눌 거야. 잘 봐. 일단 1로 먼저 나눠볼게. 자, 방법만 보자. 1로 나눌 거야. 밑으로 내려와. 3이야. 그럼 얘랑 곱해서 올라갈 거니까 여기가 1일 거고요. 아 여기 3이죠. 곱했으니까. 자 3이고 더해서 내려올 거니까 3이 되실 거고 얘랑 곱해서 올라가시니까 여기가 다시 3이 될 거고 너랑 곱해서 내려오면 2가 될 거고 여기는 얘가 올라가면 여기가 2가 되면서 나머지가 4가 됨을 알 수 있지. 여기까지 했니? 자 그럼 이만큼을 갖다가 가지는 의미를 한번 써보자. 잘 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만큼을 내가 fx라고 하죠. 자 내가 그걸 fx라고 하면 fx는 너로 나누면
몫이 얘가 되시는 거고 나머지가 4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1로 나눠보자. 자, 이만큼을 한 번 더 1로 나누시면 얘가 3이에요. 곱해서 올라갈 거니까 3이 되시고 더해서 내려오니까 6이 되시고 곱해서 올라가시니까 6이 되시고 내려오시면 8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것만 내가 따로 쓸게. 자, 노란 색깔로 써줄 거야. 봐봐. 이만큼만 보자. 이만큼만 볼게. 근데 이만큼이 자 3차를 1차로 나눴으니 여기 있는 이 식은 당연히 몇 차일 거냐면 얘는 2차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3x 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2라고 하는 애를 내가 뭘로 나눴냐면 x-1로 나누신 거야. x-1로 나눴을 때 2차를 1차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몫이 1차겠죠. 3x에 플러스 6이 되고 플러스 8이 돼. 그럼 내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여기 봐봐. 요 녀석 자리랑 너의 자리가 어때? 똑같이 생겼지. 똑같이 생겼잖아. 이만큼의 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었다고 봅시다. 딱 집어넣을게.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fx는 x-1에 이만큼이 x-1 3x 플러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8이 되시는 거고 나머지 4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x-1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분배 이렇게 분배해보자. 자, 얘네들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만큼이 한 개야. 이 안에는 항이 2개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한 개신 거고 너를 분배해주면 x-1의 제곱이 되고 3x의 플러스 6 그 다음에 8의 x-1이 되셨고 플러스 4까지 쓸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렇다고 치면 또 다시 한번 너를 뭐 할 거냐면 또 나눠보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번 더 나눠볼게. 1이라는 숫자로 또 나눌 거야. 그럼 내려가면 3이시고요. 얘가 곱해서 올라가서 3이 되니까 이만큼이 9가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볼래? 1차로 나눴으니까 몫이 상수인 거야. 1차를 1차로 나눴으니까 몫이 상수야. 그러면 다시 이만큼을 내가 초록색으로 쓸게 이제. 요만큼을 다시 써보자면 내가 3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애를 x-1로 나누면 몫이 3이 되신 거고 나머지가 9인 거야. 여기까지 되나요? 그럼 너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겠지. 얘랑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식을 딱 완성을 시켜보자. 자, 그러면 x-1의 전체 제곱에 이 자리 대신해서 x-1 곱하기 3에 더하기 9가 들어가시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그대로 밑으로 딸려 내려올 거야. 그 다음에 너를 갖다 이렇게 딱 분배했다 쳐볼게. 너를 갖다 분배하시면 3에 x-1의 전체 세제곱 그 다음 이렇게 분배할 거니까 9에 대해서 x-1의 제곱이 되시고 플러스 8에 대해서 x-1이 되고 플러스 4까지 이 식을 정리하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걸 갖다 외울 필요는 없어. 이렇게 됨을 너희가 그냥 이렇게 됨을 한 번 정도만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걸 딱 한 번 정도만 해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보이냐면 봐봐. 여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연조리제법을 쭈르륵 해고 나서 여기서부터 최고차항 그 다음 2차 1차 3수항으로 마무리되는 거야. 나머지들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야. 여기까지 내 말이 이해되니? 여기까지 내 말이 이해돼? 자, 요거의 기원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 이것도 얘기해주면 괜찮을까? 자, 이런 거거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숫자들을 십진법이라고 해요. 이진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이진법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뭐 들어본 사람도 있고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진법이라는 거는 어떤 숫자들을 갖다가 0과 1만을 이항해서 표현하는 걸 이진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뭐 23이라는 숫자가 있다 쳐볼게. 23이라는 숫자를 계속 2로 나누는 거야. 그럼 2로 나눠주면 얘가 11이 되고 나머지를 요렇게 써줘. 그리고 여기다 2를 또 나누면 여기 나머지 몫이 5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되고 또 뭐 여기 2다 써주면 여기가 지금 2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되시고 여기다가 2를 쓰시면 1이 되고 나머지가 0이 되셔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거꾸로 써가지고 어떻게 쓰냐면 10111 하고 이진법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다시 해서 0과 2만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이진법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뭐 예를 들면 357이라고 있는 숫자를 한번 봅시다. 이 357이라고 하고 있는 숫자는 몇 진법을 쓰고 있는 거냐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10진법이야. 그러니까 이 진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펼친다는 느낌이야. 펼친다. 그럼 10진법은 뭐부터 뭐까지냐면 0부터 9까지 10개야.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10진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357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3 곱하기 10의 제곱에 더하기 5 곱하기 10이 되는 거고 플러스 7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되니?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선생님, 그러면 357을 0부터 4까지만 해서 5로 표현할 수도 있나요? 오진법이거든요. 그러면 0부터 5만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오진법이거든요. 자,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5로 나눠볼게요. 그럼 7이고 71이 되시고 나머지가 현재 2가 되실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5로 나누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1일 거고 4일 거고 나머지가 1이야. 그 다음에 5가 되면 여기가 지금 2가 되고 나머지가 4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냐면 2, 4, 1, 2 하고 여기 오진법을 딱 써주게 되면 맨 앞에부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거든.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야. 5의 세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1 곱하기 5의 제곱 맞지? 세제곱? 제곱? 1차 더하기 4 곱하기 5의 더하기 2까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아까 무슨 얘기했어? 얘를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어떤 관점으로? x-1에 대한 내림차순의 관점으로 바꿔서 볼 수 있다잖아. 그럼 똑같은 숫자인 내가 357이라고 하는 숫자를 10진법의 관점에서 5진법의 관점으로 바꿨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같은 숫자로 나눠주고 있는 거야. 이해돼? 왜 얘를 이렇게 표현하냐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굳이 선생님 굳이 왜 이걸 이렇게 가죠? 라고에 대한 얘기는 이 17법을 50법으로 바꾼 이 숫자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들을 다항식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해주니? 넘어가 볼게.